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폴 스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자라자라자 잡스 원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오라이라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오프닝 너무 잘 살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뚜비뚜비님, 은님, 마이티처 탁고장님, 빵근님 들어오셨네요. 짜파짜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2,000여 개의 직업 가운데서 취준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직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 스터디 잡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모셔볼게요. 스터디 잡스의 오늘 천만 애견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한민국의 원조 개통령이십니다. 이삭 애견훈련소의 이웅종 대표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종입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굉장히들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네. 잠시 여있는 시간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두 번째로 또 모시게 됐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러게 3주란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났습니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요즘 네, 제가 이제 이용조 팻밀리라고 예능 방송 팬밀리. 패밀리가 아니라 팬밀리. 팬밀리. 예능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반려 문화와 네. 그 패티켓 에티켓 문화를 살린 컨셉을 가지고서 예능으로 풀어보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그럼 네네. 이용종이란 이름을 건 만큼 재미는 보장됐겠네요. 네, 원래 저는 재미가 별로 없는데 다른 분들이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방송 예정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조금 남았구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죠? 검색하면 지역 나오나요? 케이블에서 네네네. 이제 각 방송을 전국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추후에 그 방송 채널이 또 나올 때 아, 저희가 안내 멘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경조사 토크할 때 저희가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경사니까. 그리고 우리 이웅종 소장님이 또 외국에 가신다고 네네. 하셨었거든요. 언제 가시죠? 제가 12월 둘째 주에 이제 둘째 주. 인도의 도구쇼와 훈련 경기 인도요? 네, 와. 심사를 보러 가는데 저희가 FCI 가맹 단체라고 해서 세계 애견 연맹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94개국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고 어머머머. 1개국 1단체만 허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국 애견 연맹이라는 곳에 저희가 전견종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럼 국가대표 느낌이네요, 거의.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네. 초청을 해요. 네, 심사위원을 네, 네, 초청을 네, 하는데 네. 저희가 1년에 평균 8번에서 12번 정도 외국 해외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도 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경기 대회 네. 그다음에 훈련 경기 대회에서는 오빌리언스 복종하고 그다음에 복종. 어질리티 어질리티. 뭐 그런 심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구쇼 올브리도 쇼 심사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같이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죠. 도그쇼면은 이렇게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잖아요. 네. 우리 반려견도 견종마다 견종 표준 스탠다드라는 네. 것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생기 외형, 걸음걸이, 퀄리티, 관리 상태, 보행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견종 표준 스탠다드의 가장 이상적인 개를 뽑아내주는 견종이거든요. 그럼 약간 누가 가장 치와와스럽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진짜. 네, 그래서 이 번식도 올바르게 전문 브리더들이 네. 그 견종을 더 유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무분별한 혈통 관리를 하게 되면 뭐 저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 그 유전 질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혈통 관리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네, 좋은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돗개나 풍산개도 참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진돗견 지금 영국하고요, 네. 미국 AKC하고 영국에서 크래프트 쇼에 지금 출진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요 진도 매니아들이 네, 또 네.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미국에서도 한참 동안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네. 주춤했는데 네. 요즘 다시 진돗견들의 이제 충성심이 굉장히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그 유수 해외 토픽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걔네들 그랬다가 미국 갔다가 진도까지 다시 또 집 돌아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죠? 걱정되는데. 진돗개가 원맨독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진도는 이제 나만의 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냥이나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고, 그다음에 보호자후에 다른 사람들 잘 딸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진도견도 한 보호자만 섬기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더 좋아야 되고, 보통 이제 견종 표준 스탠다드도 나라나 그 경계 문화 수준이 발전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야 네, 되거든요. 네. 그쵸. 진도견이 또 투쟁 본능이 네, 굉장히 네, 강하거든요. 네, 네. 잘 물어요. 좀 싸움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더 길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게 다른 반려견에게 친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유하게.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렇구나. 진돗개와 풍산개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진돗개, 풍산개, 일본의 기주견, 네. 뭐 아끼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들 많습니다. 네, 네. 뭐 진돗개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하고 체형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얼굴은 이제 진도의 가장 대표적인 역삼각형의 얼굴을 역삼각. 보시면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네. 네, 그 바로 저 떠오르네요. 풍산개 같은 경우는 팔각형에 가까운. 그다음에 팔각형. 네, 등치가 또 상당히 커요. 저 풍산개 같은 경우는 이 체형 자체가 이제 볼륨이라고 해야 돼요. 골량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 봤을 때 이제 진돗개인지 풍산개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실질적으로 두 견종을 갖다 놓고 보면 얼굴 표현서부터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예. 그러면 도그쇼랑 어질리티, 복종 이걸 이제 평가 심사를 하시는데 뭐 평가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견종 표준 스탠다드마다 다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 경기대에도 채점 포인트가 있어요. 정확성, 다 있구나. 예, 스피드, 순발력. 네, 그다음에 네, 네. 이제 각 동작 움직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 명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하는지 두 번 세 번 명령을 하는지 안자를 시켰을 때 삐딱하게 앉는지 어슬렁어슬 앉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평가를 하는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아지들이 모여서 그 세부적인 걸 다 평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각 나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견종마다 이제 출진 두수라고 하거든요. 출진 두수가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리수가 많아지면 심사위원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1인당 심사 볼 수 있는 것이 나눠서. 훈련 경기대는 약 70마리 정도. 그래도 많은데요? 네, 많은데? 도구쇼는 한 120마리 하루에 볼 수 있는 거. 대박이다. 네네. 그럼 강아지들도 그 대회 출전하라고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하나요? 체격 관리? 다이어트를 별도 하는 것은 아니고 체형 관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아침부터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량 관리, 그다음 미용 구루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움직임, 워킹 훈련 교육도 철저하게 다 시켜나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 다이어트 관리하고 운동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네. 우리 쇼 나가는 도구쇼에 출품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체계적 관리를 하죠. 그래서 전문 브리더, 전문 핸들러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요? 도그쇼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쵸. 브리더와 핸들러가 따로 있는. 네네.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이렇게 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 꼿꼿하게 이렇게 턱 이렇게 네. 들고 서 있게 만들던데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쇼를 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비숑 프리제나 네, 푸들, 네, 말티스 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미용도 구르밍도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동그랗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애견 미용사들 인기들 네.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미용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 도구쇼에 출품할 때 그 역할 또 대신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구나. 한 견한테 3명 이상이 붙는 거네요. 그쵸, 사실상. 그쵸.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펫샵에 가서 미용을 하잖아요. 네, 네. 일반 비숑 미용을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쇼 미용을 하게 되면 평균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 능력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나요. 각 나라마다 인기 견종도 차이가 납니다. 진짜요? 뭐 더운 나라와 또 우리 아시아, 우리 특히 대한민국 아시아 쪽은 미국 혈통 라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AKC. 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네. 그 스탠다드를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쪽에 걔들 특히 이제 도베르만 같은 도베르만. 네, 도베르만 뭐 이런 아이들도 그다음 비숑 프리제도 유럽형 비숑 프리제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하고 달라요. 아, 달라요? 예, 골든 라브라도 레트리버도 다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품종들을 선호하고 어느 계통을 좋아하는지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그다음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죠. 와, 진짜 중요한 대회네요. 진짜 신기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쵸. 국가마다 그 좋아하는 견종이 다르다는 게 제일 신기해요. 선호도가. 선호도가. 네, 저기 우리나라 개가 우승한 적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요? 월드 챔피언 했거든요. 월드 챔피언은 그 중국에서 월드 도그쇼가 개최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번식된 웰시코기 펜브루크가 세계 우승을 했죠. 거기가. 이거는 100만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할까 하는 상령이거든요. 오, 네.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개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요? 특히 비숑프리제나 말티,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 가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상력을 입상하고 오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여러분들 지금 물음표 살인마들이 된 것 같아요. 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저희가 오프닝 너무 길게 했는데 저희 아직 선물 소개도 안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네, 그거 아세요? 저희 선물 소개 한번 할게요. 오늘도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웅종 대표님께서 선물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드를 드리고요. 네. 게다가 한 권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송언어의 가족 트러스온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어는 슈퍼 비정규직 일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목요일에 나오시는 분이죠. 우리 류채윤 쌤. 코딩 진로 이 책 쓰셨거든요. IT 개발자분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이 책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이 또 오늘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적어서 마지막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그래도 네.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뽑겠다. 기준은 그래도 제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이용 좀 멋지게 생겼다 쓰시는 거 있으면 사심을 담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힌트 다 드렸어요. 댓글 많이 달고, 네, 좋아요, 이웅종, 구독도.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이웅종 잘생겼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커플상이나 뭐 인기상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베스트 그건 커플가 없죠? 인기가. 이거는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아, 있고요. 그래요? 만약 이제 그 견종 프리더 순종견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네네. 믹스견도 그래요? 되고요. 믹스견 뭐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잖아요. 네. 뭐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우와. 이제 보호자와 닮물꾼 대회도 있고요. 재밌겠다. 굉장히 이런 대회 같은 것이 이벤트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순종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개가 개성 있다 하시면 그런 대회가 굉장히 많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가해 주시면 좋은 상을 받을 수 그렇구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거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강아지를 뽑는 대회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이었어요? 엄청 막 털이 다 빠지셔가지고 봤던 것 같아. 뭔가 대머리 같은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요?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골의 자보종님 사랑해요 이웅종, 역시. 우유빛깔 이웅종. 근데 저분은 지난번에 탔던 것 같아서 맞아. 패스. 기억하셨어.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역시. 우리 억만장자님. 시골댕댕이는 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유력하신 후보 억만장자님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을 소개 먼저 좀 해주신다면. 네,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뭐 직업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거든요. 또 특히 이쪽 분야가 앞으로 시장성에서 굉장히 큰 직업군으로 자리 잡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반려견 훈련사, 훈련사. 뭐 행동교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견 미용사도 미용사.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들 있고 이제 목적견 특수 목적견에서는 보면 이제 저기 경찰견 있죠. 네, 경찰견. 마약 마약 탐지견, 탐지견. 군견. 군견, 네. 수색견. 수색견.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도우미견이라든지 동물 매개치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반려동물 관련 직업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에서도 틈새라고 하거든요. 네, 틈새 네. 시장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직업을 찾아보면 굉장히 이런 직업도 있었나 뭐 하다 보면 애기 반려견 유치원도 있고요. 맞아 맞아요. 유치원. 이게 반려동물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또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펫을 떠나보냈을 때 펫누수 상담사가 있고요. 펫누스. 뭐 아로마 테라피 치료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직업인으로 가질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애견 호텔도 있다고 했죠. 지금 맞죠. 이제 애견 카페, 애견 반려동물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반려동물 전용 리조트가 있습니다. 리조트가 있다고요? 예, 그 반려동물 같이 갈 수 있는 리조트가 동반 리조트? 그쵸. 아, 네. 저는 못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아, 사람과 같이 가는 갈 수 거죠.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애견 호텔 쓰셨죠. 지금 이제 정말로 우리 반려견 호텔 네, 네, 네. 그냥 기존의 작은 곳에서 관리하는 호텔이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똑같은 호텔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이만한 있죠. 크기의 호텔로 네네네. 어머, 한 마리를 네네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관리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세청이나 뭐 그 탐지위원 저기도 나오네요. 네네네. 뭐 수영장에서도 걔들 코칭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뭐 패시터, 도그워크 와. 뭐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나와요. 없어요. 직업이 진짜 다양하네요. 네. 아니 해외 공항에서 탐지견한테 간식 주려다가 경찰한테 혼났다. 아, 이런 거는 정말 안 안 되죠, 됩니다. XX.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항 같은 데 가면 네네. 탐지견들이 네. 활동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걔 좋아한다고 가서 막 뭐 아는 안 체하고 되죠. 뭐 그다음에 뭐 간식 갖다 주시고 그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이뻐하고서 만지려고 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매너 매너. 아니 약간 네네. 무섭게 생기면 차마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가끔 이제 약탐지견이랑 비글. 보다 보면 비글이 네. 이러고 있어요. 네, 나 플라플거리면서 그러면 괜히 이게 손이 가요. 와. 맞아요. 약간 이 말썽꾸러기 이러면서 그래서, 네. 만지고 싶은. 네, 근데 안 된다고. 살짝 만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아 맞아 맞아. 한번 나 쳐다보고 괜히 눈 마주치고 싶어. 맞아. 근데 이제 주인이 안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영역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고 특히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에서도 이제 공무원들도 굉장히들 많이들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공무원 쪽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관세청이나 이런 데는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겠네요.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경찰견들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폭넓은 그 애견 관련되어 있는 그 직업군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애견 훈련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가 네. 많거든요. 네, 반려견 훈련사는 이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직업의 1순위예요. 이 반려견 훈련사가 되면 지금 설명했던 모든 직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그 전문 대학교, 4년 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해서 오. 졸업장을 따셔서 이 길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지금 각 지역마다 각 전문 훈련 트레이너 센터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센터에 가서 견습생으로 시작해서 이제 3등 훈련사, 2등 훈련사, 1등 훈련사 자격 취득을 할 수가 항해사 있고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네.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데 통해서도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 취득이 중요한 것이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기르는 것이 게.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뭐 가까운 뭐 저 애견 유치원, 호텔, 교육센터 아니면 훈련소를 찾으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직업으로 선택하시면 이 직업은 굉장히 나중에 추후에 지나도 네.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저도 이제 한자 2급을 땄는데 한자를 1도 몰라요. 아니 2급 정도면 엄청 높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나 그렇지 자격증 따는 거랑 실제 그거를 이게 쓸 줄 아는 거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도 이렇게 다 그런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애견 훈련사분들 보면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여자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실질적 비중들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많다고요? 그래요? 네, 여자 훈련사들이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하고 또 강아지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남자보다 더 섬세하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보면 예전에는 거의 뭐 8대 2 정도로 네, 남자들이 네, 다 네. 거의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 배우는 사람 비율로 보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아요. 6대 4 정도 진짜? 더 많다는 거. 네. 신기하다. 제가 네네. 너무 시야가 좁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애견 훈련을 기본적으로 시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큰 개들을 시킨다고 생각이 대형견 드니까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붙일 수도 있어서 실제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거의 대형견들 네, 위주거든요. 그쵸. 반려인들이. 근데 이제
대형견들을 기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자꾸 줄어들기 그쵸. 시작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맞아요. 많으니까. 예. 그래서 소형견들이 그마치 많아지다 보니까 소형견들은 오히려 덩치 큰 남자들이 컨트롤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이 컨트롤하는 걸 더 오히려 편안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들 그럴 지금 것 같아요. 배우고 있죠. 그렇구나. 저라도. 동물말 번역 맞아 말 번역기도 있고 요즘에. 근데 저거는 이제 키워보다 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기 말 못하는 동물 속이라 하더라도요. 교감과 소통하는 거 눈빛을 알 수 있고 맞아요. 행동과 동작을 오.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그냥 반려견이 행동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처럼 다양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걔들이 시그널을 보내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음 동작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하려고 들고 네. 그다음에 걔들의 행동 양식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소통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어지는 그 시그널들을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기 어려워서 이런 애견 훈련사 분들이 또 맞아요. 필요하신 그렇죠. 것 맞아요. 같기도 하거든요. 뭐, 채윤 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아프신 와중에 반갑습니다. 들어와주셨군요. 오늘도 어떤 질문을 남겨주실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자, 우리 대표님이 또 현재 연암대학교에서 동물보호 계열 교수로 후학을 또 양성하고 계시거든요. 이 어떤 과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연암대학교는 반려동물 전공하고 저기 갑자기 질문하니까 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반려동물 전문 동물보호 전공하고 네, 반려동물 네. 전공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동물보호랑 반려동물. 전공으로 네. 나눠졌고요. 저희 훈련 행동 교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용, 뭐 다양한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들 이게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연계된.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연구원 네, 그러니까 연구원. 뭐 이제 개들의 질병이라든지 건강 관리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의 테크니션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또 네, 있잖아요. 네. 그 과를 전공 두 개 전공으로 또 나눠져 있고요. 그렇구나. 이거 말고도 전국에 반려동물에 관련 대학이 전체 지금 현재 55개가 있어요. 그래요? 네. 55개가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지금 수의과 대학이 전국에 10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저 일반 반려동물 전공 관련 대학이 55개, 총 와. 65개 정도가 돼 엄청 있거든요. 많은데? 네네. 그래서 이쪽 분야가 지금 앞으로 시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특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가 민간 자격증으로 네, 바뀐 것이 네. 이제 애견 미용사. 네, 애견 미용사. 미용사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수의 간호사. 아. 간호사가 잡혔고 앞으로 2년 후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훈련사들이 또 국가 자격증 이 세 가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쪽 분야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개설하고 있죠. 이게 국가 자격증이 되면 진짜 공신력이 엄청나지겠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반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를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강아지를 아이처럼 키우면서 진짜 돈을 안 아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먹을 거 못 먹더라도 근데 우리 맞아요. 강아지 간식 하나 더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그 미용 그 비용이 아, 50만 50만 원? 저는 뭐 헤어 파티에서 13,000원에 깎는데. 만솔톤을 깎으세요? 잘 깎으시네요. 그 정도면 요즘 2만 원 넘는데. 뭐 실질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사야 되겠다 하면은 이거 사 말아 고민 많이 고민하다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는- 쪽에는 한번 봐도 마음에 들면 바로 사. 진짜 계산하지 않고 사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니죠. 사실 그마치 해줌으로써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감은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맞아요. 가치를 네.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들이 더 발전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직업도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채윤 쌤 벌써 또 질문이 왔습니다. 반려견이 산책 훈련할 때 옆에 붙어갈 수 있도록 간식으로 유인하는데 또 관심이 없어요. 바깥에만 관심 있고 자꾸 끌려다니신다. 네. 그거 이제 산책 훈련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리더십이 문제이거든요. 그 밑에도 리더십. 5개월인데 너무 서서 끌려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반려견 교육할 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할 것이냐. 네네. 결국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맞아. 걔를 올바르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몰라요. 컨트롤 못하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산책 올바르게 걷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걔들의 위치가 어디 있어? 먼저 나가서 냄새 맡고 마킹하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그렇죠. 먼저 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곳에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다 찾아서 관섭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옆에 붙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옆에 붙는 교육이 되면 교감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옆에 붙었을 때 보호자가 안전하고 우리 반려견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 두 분 지금부터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자, 니드줄을 짧게 잡으시고 좌측 발 옆에 우리 반려견 어깨랑 같이 나란히 놓습니다. 처음에 나란히 놓고요. 한 걸음 오른발 한 걸음 나가면서 툭 치면서 기다려를 시키세요. 그다음에 왼발 한 걸음 나가면 천천히 나가면서 기다려.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거를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다음에 두 걸음 가다 또 기다려. 세 걸음 가다 기다려. 다섯 걸음 가다 기다려. 그러면 빨리 달려 나가려고 하면 천천히라는 명령을 내려주거든요. 말을 내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 모르죠. 근데 동작과 기다려. 천천히 기다려. 이렇게 특정인 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내려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그걸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호자 눈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 그래서 산책 나갈 때 개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막 뛰쳐나가고 냄새를 맡고 뭐를 길게 하고 막 개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행동은 개들에게 불안감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고 패티켓에도 사실 어긋나요. 어긋나죠. 남을 배려하는 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걸어 다니는 거를 충분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봤을 때 딱 채은 쌤은 지금 이렇게 기다려 한 걸음씩 가는 건 제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속성으로 가면서 기다려 이렇게. 야 가지마 그럼, 가자. 그럼 더 쉬운 것 알려드릴게요. 네. 혹시 바둑판 있죠? 바둑판에 뭐가 있어? 사각의 줄들 있죠? 지금 여기도 굉장히 넓죠? 이 공간 하나에 사과 그림을 그리세요. 1m씩 줄을 딱 거. 1m씩 줄을 딱 그어서 1m 먼저 가려면 기다려. 또 같이 걸어다 1m 선 근데 가면 기다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교육을 시켜줘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브레이크를 딱 밟는 그쵸? 느낌으로.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쓸 것인가. 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러면 그냥 끌려 나가거나 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가는 위치, 도착지에 가면 기다려.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세요. 거실에 바둑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애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뭐 강인한 근육이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강아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힘도 필요를 하죠. 네. 근데 오늘 우리 훈련사 입소 딱 하시죠? 네. 훈련사로 하시죠? 네. 처음에 우리 사료통 들고 다녀 두 손으로 들고 다녀요. 한 달만 있으면 양손으로 두 개를 들고 다녀요. 그래요? 힘은 저절로 세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동학, 행동학이라든지 훈련학 이런 공부를 또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인 것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좋은 정보거리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하나씩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보고 전문가에게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좋아하는 것과 직업하고는 완전히 너무 틀립니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게 되는데 직업으로서 나중에 성공하고 나도 이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끈기 있는 노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문 직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누구와 함께 한다기보다 나 스스로의 싸움에서 도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 도전 정신까지. 그러면 도전 정신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마라.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안 진짜. 맞는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오면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직업군이 좋다. 네.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받는다. 돈을 많이 그 번다. 생각만 하고. 그 생각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오시게 되면 한두 달 못 버티고 다 그냥 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내가
시간이라는 거, 경력이라는 걸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3년, 5년, 7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소 3년, 5년, 7년 내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환상만 가지고 오진 그쵸. 말아라.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막 그 뭐 직접 만들어서 막 아이들 맞아요. 집도 막 만들어 주시고 맞아요. 뭐 이렇게. 심지어 네. 그때 막 철조망 갖고 네, 와서 네, 직접 네. 막 그 시설도 다 꾸미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반려견도 똑같아요. 이제 밖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쵸, 멋있잖아요. 그쵸. 훈련하는 모습 보고 오질리티, 프리스비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를 하거든요. 네. 보통 1년 이상은 훈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포기자가 더 사실 많다라는 거. 그 화려함 속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대소변도 채야 되고 목욕도 그쵸, 시켜야 되고 또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야 되고 맞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함께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훈련사 선택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오시면 개인 시간이 잘 없어요. 이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같이.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들이 언제 가장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냐면 평일이 아닌 주말. 그쵸. 견주들이 이제. 그렇죠. 네. 주말들이 거의 다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주말에 어디 여행이나 어디 이런 거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현생도 있지만 인생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애견 훈련사분들은 이건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팀장급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대표님급이요. 그러면은 저요? 초봉 약간 진입할 때의 느낌이랑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익스퍼트 될 때의 느낌 약간 평균? 두 개 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균치 이제 전문 훈련사들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이제 팀장급 한 3년 차, 3년에서 5년, 네, 네. 5년 차들이 월 한 400 정도 벌 거예요. 월 400 정도 벌고요. 오. 애견 미용도 실장급 되면은 연봉이 500에서 한 800 정도 되고요. 한 달에 500에서 800이요? 네네. 와. 그 정도 받고 있고 지금 왜 적고 계시죠? 준비- 저 진출해 보려고요. 저. 지금 훈련소 소장님들은 이제 평균 연봉은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돼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인 거죠? 월급이죠. 1,500이요? 네, 그럼 우리 그쵸. 대표님도 저도 그러면 조금 더. 대표님은 억대 연봉. 그렇죠. 예, 항상 이 월급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또 많은 사람들을 케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수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주말도 포기하고 24시간 거의 걔들이랑 그러니까요. 같이 있어야 되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막 예를 들면 이제 좀 있으면 네. 또 해외 출장도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스케줄은 비어 있으니까 나머지 스케줄에 또 이렇게 다 못하는 꽉꽉, 것들도 꽉꽉. 꽉꽉꽉꽉 네. 채워야 되니까 거의 뭐 네, 스케줄 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케줄 왜 어렵냐? 평일엔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주말에는 교수님도 행사, 세미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나.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모든 보호자님들이 유치원이나 훈련소나 학교에 맡기게 되면 보호자님들이 면회 오는 날이 언제예요? 주말이죠. 주말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말 개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네요. 계속 일하시니까 다 떼고요. 세금이나 인건비 빼고도 아유 뭘 아유 아이고, 알면서 네, 왜 그러세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네. 그냥 뭐 저 기본 연봉 초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른 직업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근데 힘드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이게 애견 훈련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진심어리 조언 딱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듣고 저희가 바로 사연 넘어가야 넘어갈게요. 되고 우리 네. 채윤 쌤 얘기도 네, 들어줄게요. 맞아요. 진짜 반려견 훈련사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반려견을 사랑해서 훈련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되고 이 진심. 직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화려하게 비춰지는 만큼 그 뒤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먼저 나도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갖는 건 당연하겠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보살펴 줄 수 있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여지는 만큼 힘도 들고 화려한 면도 있고 비용도 많이 벌지만 그마치 어려운 부분도 있다.
네, 기억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참 힘든 직업이다. 네, 그만큼 감수해야 될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다 모든 분들이 기다리셨죠. 특히 우리 채윤 쌤 기다리셨죠. 맞아요.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좀 사연으로 받아봤거든요. Q&A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맨 첫 번째로 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랑 교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매번 말을 걸어주고 눈을 맞춰줘야 하는지요. 24시간 말 걸어주고 만져주긴 너무 힘들어요. 24시간 말 걸어주고 만져주다 보면 분리불안이 생깁니다. 아. 문제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분리불안을 그쵸. 만들어요? 네, 교감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이한 행동이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최고 문제점들인 것이 이제 분리불안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들 네, 많습니다. 네. 산책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산책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시켜야 되는지 가는데. 몇 시간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네. 근데 교감이라는 건 내가 원할 때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때의 교감. 교육을 시킬 때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이런 걸 시킬 때에도 시간상으로 치자면 5분 10분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놀이로서의 교감. 놀이로서의 교감도 5분 이상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걸 잠깐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반려견들이 이해하면 그때 보상해주고 끝내주는 거. 그래서 교감해야지 걔랑 같이 친해지고 걔한테 잘해줘야지 하면서 몇 시간씩 끌어안고 안고 다니고 같이 만져주고, 말 잠자고 걸고. 그리야 하게 되면 오히려 버릇이 더 나빠질 맞습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같이 허용하는 시간. 우리 반려견들이 가장 기본은 자기도 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들도 필요해요? 네, 잠자는 시간도 많고. 그런지. 네. 제가 키울 때 제가 이게 막 좀 교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앉아 막 이런 거 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잉글리시 그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였거든요. 네네. 손을 먼저 배우지 않고 인상 쓰는 걸 먼저 배웠어요. 강아지가요? 강아지가 강아지 인간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막. 그만해라 이거죠. 나 혼자 있고 싶으면 그만해라 네, 이거죠. 근데 제 생각이랑 다르네요. 교감을 저도 약간 길게 해줘야 될 것 같았는데 딱 5분씩만 짧게 네, 짧게. 짧게 자주 해주는 것이 낫고요. 그 교감이라는 거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들어줄 때, 같이 놀아줄 때, 교육을 시켜줄 때,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중심점이 돼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반려견들이 따라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교감이 이것이 있어요. 와서 꼬리치고 네, 네. 맞아요, 눈 쳐다보고 맞아요. 막 짖어. 네. 막 짖으니까 보호자님들하고 왜? 왜? 깎아줄까? 뭐 줄까? 어여가줄까? 산책 갈까? 뭐 해줄까? 놀아줄까? 예. 걔들이 표현할 때마다 내가 들어주게 되면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적 지짐이 그쵸? 생기겠네요. 요구성 지짐이죠. 오. 네. 저 굉장히 많이 봐요. 강아지 관련된 그런 것들. 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채윤쌤. 또 이렇게 뭐 또 궁금하신 게 많네요. 매번 공 던져달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대요. 안 던져주면 손을 때리는데 어떡하나. 긁죠, 막 이렇게. 네, 이제 놀이거든요, 놀이. 이것도 놀이라는 것도 이제 내가 원할 때 몇 번 던지고 신나게 놀아주고 난 다음에 딱 치워버려. 장난감을 치워봐야 되거든요. 이때 의사 표현 걔들도 시그널을 보내요. 네. 나는 더 놀아야 돼. 어. 지금 이걸 만족 못해. 네. 그러면 또 계속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럼 걔도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 계속 그 행동을 하거든요. 고집이 아주. 그쵸.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그 기계 중에 공을 물어다가 넣으면은 알아서 발사해주는 테니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집에다 설치해 놓는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걔들이 좋아하는데 네. 사실 기계적인 것도 걔들이 이해를 해요. 오.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에서 나가는 것을 가져다 넣는 것하고 기계만 혼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걔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재미없다.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인분들이 더 그 약간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자꾸 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채윤쌤 울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받았던 사연을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년 된 강아지인데요. 자꾸 손을 물어요. 강하게 무는 게 아니라 장난처럼 개껌 씹듯이 살짝 무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혹시 제 손을 개껌으로 아는 걸까요? 네,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난감 놀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려인분들이 장난감은 새로운 것을 사다 주는 거. 네. 그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보면 계집 속에 장난감이 수북히 어, 쌓여 맞아요, 있죠. 맞아요. 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근데 장난감 놀이라는 것은 보호자와 함께 놀아주는 거 하나가 있으면 던지고 가져오고 하면 바로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요? 그렇죠. 없애주고 치워주시고 장난감 놀이 하자 했을 때 꺼내서 노는 걸 습관을 시켜주셔야 그래요?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항상 장난감이 우리 반려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냐면 흥미를 잃게 돼요. 흥미를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걸 안 보거든요. 물지 않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사람 아기들을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네네. 장난감 사주면 며칠 가요? 뭐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 가나? 일주일도 사실 안 갈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며칠 그냥 없애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밀당놀이라고 합니다. 밀당놀이. 던지고 가져오면 밀당이거든요.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놀이는 물어하고도 막 흔들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들 버릇이 나빠져요. 너무 재밌어서 아, 하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흔들고 나서 손을 딱 멈추면 손을 물려갔을 때 손을 딱 멈추세요. 기다려, 안 돼. 네. 하고, 자,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옆에 장난감 놀자 물어도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또 던져서 장난감으로 물고 가져오게 시켜놓고 손에 관심 가지면 딱 멈춰서 못하게. 정색. 그쵸. 네. 딱 잘라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람 보호자님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로는 뭐래요? 야 하지마 물지마 하면서 손을 갖다 계속 대. 아 하지 마. 이러죠. 맞아요. 특히 바지 자락하고 양말 물면 어떻게 해요? 그만해 하면서 왜 질질 그래?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신나서. 스튜디오 최은수 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물고 당기는 놈은 말로는 하지마 하면서 장난는 거 좋아가지고. 맞아요. 좋아. 예, 장난 놀면 오히려 강아지들은 그것이 이제 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야 될 것과 물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거. 이것이 이제 교육의 시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지마라고 했는데 이 손을 물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 손 벌려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교육하실 때 잘 안 되면 처음 시작할 때 목줄과 맞다. 니드줄을 맞아, 하세요. 그때. 그래서 맞다. 바로 뒤로 통제할 수 있게 당기면서 돼요. 네, 네. 통제. 심하면 심할수록 목줄과 니드줄을 매서 통제하는 걸 먼저 시켜주세요. 맞아요. 집에서도 그때 목줄을 맞아요. 해야 된다고 네네. 처음에. 네, 얘기를 얘기해 하셨어요. 주셔서. 마루에서 사료를 한 알씩 물수제비 뜨듯이 던져주셨다고요? 네. 그런 놀이를 또 하셨구나. 옆으로 이렇게. 자, 다음 사연 볼까요? 다음 사연인데요.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뭐 이제 결혼하면 당연히 남자친구랑 합사 강아지랑 고양이가 이제 서로 스미마셍. 이쪽도 합사 저쪽도 합사. 예. 양방으로다가 이제 합사가 그래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가 서로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게 아. 합사가 가능할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필 또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워버렸네. 평화로운 합사가 되겠냐. 네. 네. 반려견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 교육, 학습 능력이 굉장히 네, 뛰어나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갔을 때 친화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사회성이 좋은 반려견이라고 하면, 사회성이 좋은 반려견이라고 하면 바로 같이 놀게 네, 하는 게 네. 가능해요. 자, 미리 지금부터 시간을 먼저 가져주세요. 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우리 반려견은 니드줄을 끌지 마시고요. 바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니드줄을 매서 고양이 옆에서 볼 수 있게끔. 근데 고양이들이 오히려 적응하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고양이도 사회성이 좋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죠. 사회성이 좋은 고양이는 강아지랑 놀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 만남의 시간을 가져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펫샵에 가면은 사각 철장이 있습니다. 네, 사각 네, 철장을 네, 네. 2개를 준비를 하세요. 네. 2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양쪽에 물지 않게끔 공간을 살짝 띄워놓으시고 양쪽에다가 넣어서 서로를 보게. 그쵸. 네. 마주 서로 보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쵸. 먹는 시간도 가져주고 친해질 수 있고 냄새 맡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접근시켜 주는 거. 경계심이 많이 풀어지겠네요. 그쵸. 미리미리 해야 된다. 네네. 결혼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만나셔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인분들의 합사가 일단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인분들의 합사는 건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고양이는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한번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여자분이 이제 남자친구 집에 가서. 자주 방문을 하는 가서. 것을 함께 또 패턴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인분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남자친구가 집은 잘 관리를 하는지, 깨끗한지. 정리가 깨끗한지 뭐 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들 틀려져 가지고 네, 네, 네. 고양이랑 반려견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래요? 노는 집이 의외로 맛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소개팅도 여러 번 하니까 강아지, 고양이도 자주 만나줘야겠다. 네. 같이 만나서 이제 합사를 미리 조금씩 해보시는 게 네, 이게 낯이 익어야 되니까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 15살 강아지가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청력이 약해졌나 싶다가 치매인가 싶고 근데 또 간식 줄 때 앉아 하면 또 앉아요.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도 치매가 오나요? 네, 우리 반려견도 치매가 옵니다. 유일하게 동물 중에 치매가 있는 것이 개와 고양이가 치매가 있습니다. 어머. 네. 요즘은 치매 치료제 약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검진 받으시고 미리 예방약, 그다음에 치료제 약을 또 복용을 시켜서 더 건강한 반려견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 일상생활 속에 그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활동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가 안 되고요.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증상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 빙글빙글 돈다든지 그다음에 뭐 창문이나 뭐대 특정인 곳을 바라보고서 계속 짖거나 하울링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이름을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좀 슬프다. 또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놀랜다든지 그 일상생활 속의 패턴이 예전과 많은 것을 이제 차이가 표현을 있어요.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사료도 덜 먹던 개가 사료를 갑자기 많이 먹는다든지 어머. 또 잘 먹던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먹는다든지 이런 예전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고 나이가 많이 있고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개들도 이제 노령견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있네요, 치매가. 그러게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진짜 강아지 사랑하나 봐요. 왜요? 그래도 15살까지 살았다고 지금 어머, 살아 있으니까. 15년 동안 15년이면 엄청. 키우셨는데. 예. 아, 근데 그냥 빈 곳이나 창문을 보고 짖는다. 제가 근데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보셨어요? 그 시바견이 산책을 하다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보셨어요? 봤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자꾸 아이고, 네. 뒤를 쳐다보면서 뒤에 봤다가 도망갔다가 뒤에 봤다가 도망갔다가 뒤에 봤다 도망갔다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산책 가다가 이제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까지 계단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밑을 봤다가 올라가고 봤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본 게 아니냐. 그 강아지가 따라왔나. 따라왔대요. 누가 무속인이 그 영상을 보고 귀신이 쫓아왔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귀신 본다는 거 믿으세요? 파리가 쫓아온 게 아닐까요? 아이, 파리가 집까지 쫓아왔다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막 파리 저 우리나라 삽살개라면 귀신 쫓는개로 유명하잖아요. 네. 개들은 이제 그 감각 기관이 네.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특정한 빛이라든지 네. 움직임, 바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능력들이 캐치를 굉장히 다 하나요? 캐치를 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어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인 것에 놀래게 되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반응을 하거든요. 이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걔도 또 스트레스 또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걸 보호자님이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숲에서 누가 숨어서 누군가가 나를 본다. 그럴 때 걔들이 이제 보호자를 지켜주는 능력으로. 그건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이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강아지는 귀신 볼 수 있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귀신 볼 수 있다는 것이 걔들이 감각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는데 허공 보고 짖고 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떻게 걔들의 능력, 후각, 감각 기관이거든요. 소름 돋아.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능력도 걔들을 예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순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차재현 코치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효준 씨가 대표님 성대모사를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네, 봤습니다. 와, 진짜요? 저는 못 봤는데. 저도. 네. 저는 같이 촬영도 같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촬영도 같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성대모사를 내가 이용중인데 내가 이용중 성대모사를 잘못하고 있나? 아, 그래요? 오히려 그분이 더 잘하길래. 아, 그래요? 와우. 한번 봐야겠다. 그분이 더 잘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
새싹 저희가 이삭이잖아요. 네네. 새싹에겐 훈련소에서 아. 저를 패러디를 했어요. 아. 그래서 첫 방송에 4등인가 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 데이트 쳐가지고 저희가 김혜준 씨 초청해가지고 제가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 또 있으시구나. 제가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똑같아서 놀라셨다고. 네, 저희 저거 보는 순간 충격도 굉장히 좋은 충격 아시죠? 긍정적으로. 진짜, 오리지널 분이 놀라셨대요. 차재원 코치님. 그러면 봐야겠어요. 네, 진짜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네.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럼 다음 사연 네. 만나볼까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산책할 시간이 없어요. 키워도 될지 진짜 고민이거든요. 네. 지금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책에 대해서 산책을 안 시키면 반려견을 안 키워야 되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해서 모든 개들이 다 산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산책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보통 지금 현대인들은 산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산책이라는 것은 내가 허용된 시간,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해피한 시간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루에 맨날 나가고 하루에 2번씩 나가고 또 남들은 그렇게 자주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니까 걔들에게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요. 없어요? 걔들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오히려 산책도 안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지만 훨씬. 그래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걔를 우리 반려견 입양해야 할까요? 말할까요? 하면 저는 입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입양하시는 분이 산책 전혀 안 나갈까요? 그건 다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아니, 그것 때문이라면. 그러면 키우신 다음에 애견호텔만 안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애견호텔 가가지고 걔가 야 너 하루에 산책 몇 번 가냐? 애들끼리 얘기가 주고받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맞네. 그러다 왕따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3번씩 나가고요. 하루에 어떤 분들 저한테 고민 스트레스 받아 하루에 6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을 나가. 산책을요? 네. 6시간. 그 반려견한테 물어보라 그러죠. 산책 나가니까 좋냐 안 좋냐 그러면 그 반려견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나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지 힘들어 모르겠어요. 죽겠어. 그쵸. 적당히 해야지. 많은 견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얘기가 그렇겠네. 나올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산책 꼭 이 이유만으로 반려견을 입양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죠. 산책 뭐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해주셔야죠. 자, 마지막 사연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가 밥상만 차리면 미쳐 날뛰어요. 제가 집에 없을 진짜 때는 상 위에 있던 달걀이나 음식들을 먹어치운 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죠? 식탐이 네, 너무 많나? 보통 이제 식탁 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미 경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걔들이 행동을 해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습관이 되고 나중에 버릇처럼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그 자식이.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식탁을 깨끗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깨끗이 없애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 먹을 때 자꾸 무릎 위로 올려주거나 맞아요. 책상 옆에다 올려주는 것도 이제 맞아요. 계속 이게 습관화가 되면 네네. 당연히 사람이 무엇을 먹을 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먹을 때 걔들만의 공간에서 걔도 자기가 먹는 지정된 시간, 지정된 밥그릇 입장량이 먹이 이거 가장 기본이거든. 식사 예절 교육을 시켜주고 사람 먹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교육을 시켜주시게 되면 네. 이러한 식탐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본인 집에 있어라. 우리 그쵸. 먹을 테니까. 네네. 근데 보면 항상 그 식탁 밑에 와가지고 막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이렇게 하나씩 그쵸. 던져주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안 제가 좋죠, 봤을 때. 그게요. 저도 이제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 간식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가 훈련 목적에 의해서 주세요 하는데 먹다가 쳐다보면 저도 줘요. 뭐예요, 대표님? 대표님, 깜짝 고백, 충격, 속보. 속보 진짜 이거 약간 짤이다. 속보예요, 속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성 정확하게 주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막 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아니라는 목적이셨나요, 그때? 네. 그래도 이제 쳐다보는데 줘야 되잖아요.
너 이거 먹었으니까 너 들어가. 아 그럼 또 이제 하나 얻었다고 가요? 응. 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습관되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 한 번은 주더라도 계속 주면 이게 버릇이 아, 커지죠. 아니 막 퍼그 같은 거 키우면은 식탁 밑에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또 불쌍해. 저기 재미난 거 질문 들어왔는데 어디요? 외국 개랑 우리나라 개랑 대화가 통하나요? 네, 통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개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영어로 이야기하고 소통한다 하더라도 네, 네. 개들이 특정인 동작에 반응을 하거든요. 특정인 동작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로써 하는 명령어는 개들이 처음에 깨어뚱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손의 동작, 몸의 동작, 새로 아주 다양한 시그널들을 개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하고요. 개들도 개들 간의 소통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결국 신기하다. 내가 서열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런 게 있구나. 개도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사연까지 좀 만나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저희 2번이나 나오셨잖아요. 잡스 101과 함께한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거 빨리 선물도 골라야 되거든요. 드려야 네.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지났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쵸, 직업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직업이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나도 이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추천합니다. 네,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선물 주셔야 되는데 보셨나요? 어떤 네, 분? 봤고요. 오늘 계속 네. 네. 댓글 올려주신 분이 누굴까? 뚜비뚜비님. 뚜비뚜비님 마음에 드셨군요. 네, 뚜비뚜비님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고요. 참여율이 두 분에게 드려야 되나요? 뭐 두 분이 네. 네네. 세 명이면 두 두 분 번째는 드릴게요. 백마탄 억만장자님. 억만장장님까지. 네, 그리고 저는 저기 개인적으로 네.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게 저 진순이. 진순이님까지. 네, 알겠습니다. 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일 여기로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용종 소장님과 함께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잡스 101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도 항상 드릴 테니까 언제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 뭐 나중에 또 출연 뭐 저희가 부탁드리면 오실 건가요? 네, 부탁 안 할까봐 섭섭. 아이고야, 그럴 리가요. 오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이제 앞으로 하시는 그 펫밀리? 네, 펫밀리. 펫밀리. 이용종의 팬밀리도 많이 네, 저희가 시청해주세요. 네, 챙겨보면서 대표님 저희 다시 만날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잡스 101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팟빵. 쌈바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